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자라는 웅장한 정원이 근처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라푼젤이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녹색이어서 그녀가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정원은 한 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녀를 위해 라푼젤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에 그는 돌담 너머로 마법사의 정원으로 올라가서 서둘러 녹색 라푼젤 한 줌을 집어 아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음 날 이전보다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지만 마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라푼젤을 훔친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아내를 위해 라푼젤을 찢었기 때문에 마법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녀의 분노가 조금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모으도록 허용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를 마녀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마녀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푼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마녀는 그녀를 탑에 가뒀습니다. 그 탑은 숲에 있었고 문이나 계단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탑을 오르고 싶을 때 그녀는 라푼젤에게 전화를 걸어 낫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풀고 창갈고리에 묶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마녀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왕의 아들이 탑이 서 있는 숲을 통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들었고 너무 즐거워서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은 멋진 목소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왕자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탑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녀가 라푼젤이 그녀를 낮추는 머리띠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 어두워졌을 때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듣고 머리띠를 뽑았고 왕자는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에 너무 감동되어 반드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러펀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결혼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내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오면 매번 그와 함께 실크 조각을 가져가고 라푼젤이 사다리를 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함께 내려가서 떠날 것입니다. 마법사는 어느 날 라푼젤이 왕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이유를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를 내고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왼팔에 여러 번 감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잘라냅니다. 그녀는 마법사를 라푼젤의 울창한 덤불로 데려가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띠를 창갈고리에 묶고 왕의 아들이 나타나 그들을 아래로 당겼다. 왕자는 올라가서 마녀를 보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코 라푼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가 쓰러진 덤불의 가시가 그의 눈을 뽑아냈다. 눈먼 왕자는 몇 년 동안 슬픔과 슬픔으로 숲을 헤매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일단 그가 빽빽한 덤불에 들어갔다. 갑자기 왕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너무 친숙해 보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목에 몸을 던지고 기쁨으로 몹시 울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고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오래전 먼 마을에 가난한 소녀 캐런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거친 나무 신발을 신고 발을 몹시 문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인 재화공이 빨간 천 조각으로 카렌 신발을 꿰매었습니다. 그녀는 캐런의 어머니가 천국에 갔던 날 정확히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는 장례식을 위해 새 신발을 신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간 신발은 애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캐런에게는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때 큰 낡은 마차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보고 미안하다고 느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캐런은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제 새 신발을 구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캐런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발 한 켤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캐런에게 교회에 입을 가장 겸손한 검정색 신발을 선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창문에는 새빨간 구두가 있었다. 그들은 한때 캐런을 위해 재화공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여인에게 그녀가 가장 단순한 신발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여주인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할머니는 카렌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주인은 소녀에게 단정하고 절제된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런은 새 신발을 신고 싶어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간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캐런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캐런이 빨간 구두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일찍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군인이 교회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녀들에게 깊이 절을 하고 빨간 구두를 보고는 결코 전에 없었던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마치 신발에 일종의 마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신발을 벗고 싶었지만 꽉 조였습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단단히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런은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화창한 날씨에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밤과 낮에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하얀 빛이 카렌을 멀게 했다. 긴 흰 가운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날개가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속임수, 자부심, 불순종 때문에 그녀가 미라처럼 시들어질 때까지 영원히 춤을 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신발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녀의 신발은 덤불과 가시, 덤불을 통해 돌 위에 신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카렌의 다리를 파고 피 묻은 긁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산림관리인의 외딴 작은 집에 춤을 췄습니다. 소녀는 현관에 앉아 심하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산림관리인은 소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은색 가위를 가지고 빨간 구두를 자릅니다.
캐런은 다시 다리를 제어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산림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딸의 오래된 나무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카렌은 구조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의 윤곽을 볼 때까지 밤낮으로 숲을 통과하며 들판을 질주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그녀의 명령된 딸을 애도하던 슬픈 여인이 앉아있는 응접실로 달려갔다. 여주인 카렌을 보고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는 젖은 간호사의 품에 몸을 던지고 불순종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주인은 카렌을 용서했고 소녀는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